미국인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현실이 한국에 있습니다. 200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은 단 30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환경보호국 전문가 에밀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국의 충격적 진실. 이게 정말 수돗물이라고요? 수돗물로 음식을 씻고 요리하고 심지어 그대로 마시는 충격적인 문화. 믿기 힘든 그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웨스트입니다. 35살이고 뉴욕 환경보호국 소속 수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으로 떠난 출장 때문이었죠. 당시 뉴욕은 허드슨 강 수질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오염은 여전했고, 특히 세계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선수들이 구토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방송되며 미국은 국가적 망신을 당했죠. 환경보호국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 사례를 조사했고, 저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한국의 수질 정화 시스템과 청계천 복원 사업을 분석하러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거긴 처음부터 깨끗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닐까? 브라이언이 비꼬듯 말했죠. 사라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린 200년 넘게 강을 산업용으로 써왔잖아. 미국처럼 오랜 개발 역사가 있는 나라와는 다르지. 그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런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생각했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순간 혁신은 멈추는 거야. 맨해튼 아파트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옷장을 열고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정장 몇 벌을 꺼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방문하는 만큼 책임감을 느꼈으니까요.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한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이 어떨지 상상하며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잠들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JFK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뉴욕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드슨 강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아름다웠지만 강가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라 불리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감춰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연구팀 멤버들과 합류했습니다. 마이클 박사, 사라, 제이슨, 그리고 저. 총 4명이 한국 출장팀이었죠.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이클 박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야.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에 올랐지만 속으로는 과연 한국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고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맑고 청량한 느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한국 환경부에서 파견된 김주영 박사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일정 동안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넓고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모두 창가에 바짝 붙어 강을 내려다보았죠. 이게 정말 메트로폴리탄 중심부에 있는 강이라고?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과 너무 달라요.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제이슨도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수, 처리와 정수 시스템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곤 하죠. 실제로 차창 밖으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허드슨 강 근처에서 피크닉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은 강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했고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때 김주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강이 지금처럼 깨끗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심각하게 오염된 강이었죠.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변화했다고요? 마이클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국가적인 결단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우리 한국인들은 빠른 변화와 발전에 익숙합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시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 뉴욕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정화 자체를 포기한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청계천을 본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착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의문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우리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하천은 한때 고가도로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김주영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삶의 질 향상의 상징이었죠. 청계천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식 빌딩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하천 주변을 산책하고 운동하며 도심 속 자연을 즐기고 있었죠. 뉴욕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저는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계천 중앙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의 소음을 완화시키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는 우리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광장 인근에 위치한 이곳에서 우리는 청계천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자연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청계천은 쓰레기와 오염물로 가득 차게 되었죠. 1968년엔 결국 복개되고 위에 고가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콘크리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청계천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2005년에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박물관 벽면에는 과거 청계천의 오염된 모습과 복원 전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전 청계천은 생활하수, 산업 폐수,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찬 오염된 물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뉴욕 허드슨 강과 매우 닮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게 흐르는 물, 그 주변에서 웃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노력들이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복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청계천 위에는 수많은 상점들과 노점상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의 가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청계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연인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죠. 어떤 남성은 조깅 후 청계천 물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하천물로 손을 씻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강물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나는데 여긴 사람들이 하천을 생활 공간의 일부로 사용하네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오염된 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들려오는 웃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도시의 자연교향곡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이 주는 치유력을 저는 처음으로 체험하며 감동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청계천 인근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삼계탕이라는 메뉴를 추천받았죠. 큰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 안에 닭이 통째로 들어있었고 김 박사는 이 음식이 기력 회복에 좋고 영양가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이 요리를 만들 때도 수돗물을 사용하나요? 김 박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모든 레스토랑과 가정에서는 수돗물로 요리합니다.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수돗물로 음식을 조리한다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가 놀란 눈으로 말했죠. 식사를 마친 후 김 박사는 우리를 다음 일정지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아리수 시음 이벤트 현장이었죠. 아리수는 서울시의 수돗물 브랜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환경부 담당자가 올라와 아리수의 수질과 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권고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170여 개 항목을 검사하며 스문의 시간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죠. 설명이 끝난 후 그는 직접 수돗물이 담긴 투명한 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많은 시민들이 시음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홍보용 이벤트일 거야. 실제로 수돗물을 마시다니 믿기 어려워. 그러자 환경부 담당자가 우리 일행에게도 수돗물이 담긴 컵을 건넸습니다. 마이클 박사와 제이슨은 망설임 없이 받았고 사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마셔도 괜찮을까? 사라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동그래진 채 말했죠. 이게 정말 수돗물이에요? 생수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조심스레 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맛이었고 뉴욕 수돗물 특유의 염소 냄새나 금속성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와, 정말 신선하네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돗물은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성분만 첨가됩니다. 그래서 맛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거죠. 이벤트가 끝난 후 우리는 김 박사의 지인 박민수 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였고 한국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그의 아내 이지연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야채를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리할 때도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당연하죠. 한국에선 수돗물로 모든 요리를 해요. 쌀도 씻고 국물도 끓이고요. 지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불고기,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졌고 모두 수돗물로 조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리할 때 어떤 물을 쓰나요? 대부분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해요. 수돗물은 약간의 냄새가 있고 맛도 별로라서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요리용 물을 따로 사요? 수돗물이 마시기에 안전한데 왜 굳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는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생수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어왔던 건 아닐까? 식사를 마친 뒤 박민수 씨의 딸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주방으로 가 수돗물을 컵에 따라 마시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장면이었죠. 그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단다. 미국 친구들은 물 마실 때 뭐 마셔요? 미국 아이들은 보통 생수나 정수기 물을 마시지. 그러자 소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왜요? 수돗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 순수한 질문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정표를 확인하니 서울의 하수처리장과 정수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 암사 정수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동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하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동훈 팀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며 시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죠. 암사 정수센터는 하루에 170만 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한강에서 원수를 끌어와 여러 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 뒤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하죠. 우리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정수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침전지, 여과지, 소독 설비, 그리고 최첨단 자동화 장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완전 자동화된 수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문의 시간 가동되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질을 분석하고 문제가 감지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시설 유지에 드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마이클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 팀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깨끗한 물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금과 수도 요금 일부로 충당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뉴욕 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미국도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허드슨 강 정화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암사 정수센터를 떠난 우리는 이번에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서남 물재생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하수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죠. 냄새, 제어 기술도 상당히 발전했네요. 사라가 감탄하듯 말하자 김 박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하수 처리장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공원인 줄 알고 이용하죠. 실제로 센터 위에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산책로가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하수 처리 시설 위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뉴욕의 하수 처리장 주변은 항상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기술과 디자인을 생활 환경 개선에 완벽하게 접목한 사례였죠.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이 너무나 깨끗했던 것입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안내 시스템은 체계적이었으며 화장실은 무료일 뿐 아니라 청결하고 위생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항상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깔끔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는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함을 위한 정책이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우리는 서울 거리 곳곳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죠.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 분리수거합니다. 이건 교육과 문화의 차이죠.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이렇게 서울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일까? 저는 솔직한 의문을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합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공공인프라를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여기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었죠.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며칠 지나자 저는 점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곳이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껴지는 쾌적함, 도심 속 공원이 주는 여유로움, 어디를 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공시설들. 이 모든 것이 제가 뉴욕에서 경험하던 불편한 일상과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단지 잘 디자인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고 물 위에 비친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일 저녁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곧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맴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오염된 허드슨 강 주변을 지나며 숨을 참고 비싼 생수를 구매해 마시며 지저분한 지하철에서 불쾌함을 견뎌야 하겠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급히 들어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한국의 스마트 빗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도시 곳곳에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집중호우 시홍수를 예방하고 모인 빗물은 공원 관리나 도로 청소에 활용되죠. 그 말을 들은 제이슨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환경 자원 활용의 완벽한 예시네요. 빗물조차도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뉴욕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환경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설렘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진 지금 다시 그 불편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점점 더 망설여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꼭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기 전 김 박사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먼저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박사님, 사실 저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가치관을 바꿔 놓았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김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씨,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뉴욕으로 돌아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 일단 돌아가서 차분히 정리해보자.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짚었습니다. 한강, 청계천, 아리수, 정수센터, 공공인프라, 모든 것이 제게 너무도 큰 인상을 남겼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이가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 본 허드슨 강은 여전히 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났고, 아파트에 돌아와 수돗물을 틀자 강한 염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음 날 환경보호국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 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피상적일 뿐이었어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유용한 거 배웠어? 우리 허드슨 강도 저렇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정부와 시민들이 변화를 원해야 해요. 그의 대답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에밀리,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뉴욕은 뉴욕이야. 우리는 변화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함이 치밀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야. 그 후 며칠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며 형식적인 업무를 이어갔지만 밤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비자, 외국인 사업 아리수, 서울 수질 시스템. 검색 내역은 점점 제 결심을 확고히 했죠. 마침내 저는 국장님을 찾아가 정중히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연구원 중 하나라는 걸 알아.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야? 네, 국장님. 저는 제가 살고 싶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깨끗한 도시에서 건강하게요. 마이클 국장은 한숨을 쉬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미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 그 순간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한국의 정수 기술과 웰빙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결국 미국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이클 국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우리 기관에서 내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상하지 못했던 격려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 후 2달 동안 저는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맨해튼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챙긴 채 모든 짐을 처분했죠. 부모님과 친구들은 처음엔 제 결정에 반대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점차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드슨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한강처럼 깨끗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변화에 일조하고 싶어. 2024년 3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주영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서울 마포구에 작은 원룸을 임대했고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받았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몇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기본적인 일상 표현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언어 장벽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금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길을 헤맬 때, 음식을 주문할 때 언제나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죠.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창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단순히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수 기술과 물 관리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의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고품질 정수 시스템을 미국에 수출하고 동시에 한국의 물 관리 철학과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창업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뉴욕이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2024년 5월 드디어 제 회사 클리어 워터스가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강남구의 작은 사무실을 계약하고 한국인 직원 2명을 채용했죠. 지연 씨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민우 씨는 기술 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이 훨씬 수월했고 미국 시장 진출 전략도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 가정용 정수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미국 가정의 특성과 주방 구조에 맞게 한국의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했죠. 저는 수질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제품 개발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한국 제조업체와의 조율도 직접 맡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미국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생수를 구매하는 문화가 너무도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수돗물을 마시게 하려면 단순한 제품이 아닌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정수된 수돗물은 안전하고 생수보다 경제적이며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죠. 2024년 10월 드디어 첫 제품 샘플이 완성되었고 뉴욕으로 보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클 국장과 예전 동료들이 테스트에 직접 참여해 주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수된 물의 맛과 품질은 미국의 고급 생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특히 염소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듬해 1월 뉴욕에서 열린 환경 박람회에 클리어 워터스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호텔과 레스토랑 업계에서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공식 주문은 뉴욕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객실에 우리의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했죠. 이후 사업은 점차 성장했고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분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했고 한국어도 이제는 기본적인 업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한국 음식도 이젠 일상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비빔밥은 이제 제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클리어 워터스는 북미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수 시스템은 수천 개의 미국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되었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인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생수를 구매하는 대신 가정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뉴욕 환경보호국도 클리어 워터스 시스템을 참고해 수돗물 정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고 허드슨 강의 수질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은 한강변에서 아침 조깅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에요.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가끔은 더 일찍 한국에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다는 건 분명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이제는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어쩌면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공항에서 했던 생각.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가능할까? 그 질문은 이제 확실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웨스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녀가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 시스템과 공공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느낀 문화적 충격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요리에 사용하며 심지어 얼굴까지 씻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그녀에겐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 경험은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에밀리가 결국 안정적인 공직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시스템은 누군가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밀리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큰 결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환경,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